안녕하세요. 제12회 마리끌레르 영화제 해피엔드 상영과 관객과에 되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은성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영관 내 점등이 조금 늦어져서 시작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게스트분들은 이미 도착하셨습니다. 해피엔드의 네오소라 감독님, 그리고 실리카겔 김한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다시 한번 박수를 쳐드릴게요. 네, 오늘 통역에는 김혜진 통역가님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네오소라 감독님이 해피엔드 지금 개봉 인정차 갓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게스트로 실레카겔의 김한준님과 같이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 영화에 출연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해도 뭔가 어울리는 느낌의 게스트가 오늘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깥에서 잠깐 얘기 들었는데 이미 영화를 3번 보셨다고 해요. 오늘 좋은 얘기 들려주실 것 같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일단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립니다. 確かになんか友達の一人としていそうな感じがします。 아까 지금 사회자분께서 하신 말씀을 영화에 나올 것 같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분이 게스트로 와주셨다는 말을 말씀드렸더니 정말 영화 안에서 친구로 계실 것 같은 그런 분이 딱 게스트로 오셔서 기쁩니다. 5人のうちだったら誰が一番なんか自分に近いと思いました。 만약에 그 5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5명 중에 누구랑 가장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코우랑 유타를 섞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코우또 유타오 맞았다人物だと思います. じゃあ僕たち似てるかもしれないです。 우리가 비슷할지도 모르겠네요. 축하. 예, 너무 좋네요. 本当に嬉しいです. 갑자기 이야기가 시작돼 버렸는데요. 아직 관객 여러분께 인사를 안 하셨습니다. 두 분 먼저 인사 전해주시죠. いやこんなにたくさんの人がこうやって話を聞きに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昨日韓国に来て早速なんかすごい温かく迎え入れられた感じがしてすごく嬉しいで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많이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왔는데 어제 와서부터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음악 만드는 김한주라고 하고 아까 영화를 3번째 봤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그래도 모르는 게 많아서 이제 관객 대표라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대신 좀 이것저것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김한주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소감을 먼저 들어야 저희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영화 이제 관객 대표로서 상투적인 멘트로 시작하자면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좀 신선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어서 좋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영화가 이제 이념적인 부분도 많이 표현이 되지만은 그냥 제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でも本当にそれが狙いというかまあ
政治的なテーマだったり社会的な問題を結構そのフォーカスを当てて見る人もすごい多いんですけども、まあ、実はそれはなんか二次的なもので、本当の主題はやっぱり友情で、その昔の友達たちに対するノスタルジーみたいなところが一番大事なところだったんで、なんかそう言っていただけて嬉しいです。 정말 그렇게 봐주셨다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실 이 작품을 뭐 정치적인 테마라든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 어쩌면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우정이라든지 그 우정이 있었던 옛날의 나를 둘러봤을 때 느껴진 어떤 노스텔지아 같은 것들,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이 이 영화의 첫 번째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2000년대 중후반에 우리가 정말 많이 지금도 사랑하는 일본 영화 특유의 그 청춘 영화의 감성을 2020년대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낸 복귀할 만한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올해 이 작품을 이야기할 기회가 정말 모두에게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저 역시 신선하고 아주 좋은 감상으로 영화를 보았고요. 일단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점을 여쭤보면 그 대지진이라는 가능성과 불안이 계속해서 영화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거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압박을 교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긴장과 이 청춘의 이야기를 엮어냈다는 점이 일단 해피엔드란 영화의 외피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구상하시게 된 이유를 먼저 한번 여쭤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まあなんかその学校が社会のアレゴリーみたいな感じでよく語られるんですけれども、まあ、もちろんそういう側面もなくはないで、そういうのも意識してなくはないんだけれども、やっぱりそのシンボルとかアレゴリーだけに物語や学校の生活の詳細ディテールが回収されるだけだと、まあ、もちろんつまらないので、そうじゃなくてやっぱり自分の幼少期の気持ちだったり学校内部でのやっぱり面白さっていうのも同時に語っていくっていうのは、まあ、本当にすごく大事なことであって、でまあおっしゃる通りその地震っていうのを、まあ、それもアレゴリーというかメタファーとして入れてるんですけれども、同時に本当に具体的な影響があるような現象でもあって、それは社会に対しての大きな影響も与えるけれども、個人レベルでのやっぱり影響も与えてくるっていうレベルで、その同時に大きいスケールと小さいスケールを一緒に描くっていうのはなんかすごく意識しました。 물론 학교가 뭐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다 이런 식의 알레고리라든지 메타포로서 그렇게 된다 보여진다 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또 의식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심볼이라든지 뭐 메타포라든지 알레고리만으로도 영화를 만든다면 뭐 디테일한 부분을 포함해서 그것만으로는 영화를 만들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저의 청춘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제 저의 학교 내부에서의 어떤 또 재미난 일이라든지 저희 뭐 경험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일들로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들이 훨씬 재미있을 것이고 영화로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진도 실제로 무슨 알레고리나 무슨 메타포니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인식들을 하시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지진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고 그리고 그 영향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고 그 학교라는 그리고 그 개인 학교 안에 개인이라는 작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라는 사람이 있는 건데 그것을 동시에 같은 크기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아까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일본 영화, 청춘 영화의 무드가 다시 생각나는 작품이라는 표현을 잠깐 썼는데 김한준님 보시기에 이 해피엔드란 영화가 기존의 청소년 시기의 우정을 다뤘던 다른 영화들과 비교해서 이런 점이 좀 뛰어났던 것 같다 혹은 달랐던 것 같다라고 감지하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제 기존의 청춘 영화들 사실 이 지금 해피엔드를 청춘 영화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기존의 청춘 영화들과 비교를 하자면은 기존의 청춘 영화는 이제 청춘 자체가 메인 키워드가 돼서 그 목적지까지 질주하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피엔드는 좀 장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대립도 있고 그리고 그 대립 사이의 어떤 스펙트럼들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들이 또 굉장히 다른 문화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점들도 좀 알게 모르게 잘 표현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과하지 않게. 그래서 청춘 영화라고 불릴 수 있지만은 청춘 영화라는 키워드 앞에 이제 그 뭔가 은은한 장벽들이 하나 둘 세 겹씩 있어서 좀 진부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そうですね。でも普通の今までの青春映画は、ハッピーエンドが青春映画かという疑問もありますけれども、ジャンルですし、今までの青春映画は青春というキーワードに言葉に貫いていく、最後まで走っていくという感じ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映画は気持ちがたくさんありますね。政治的な問題とか、その人の間のスペクトルとか多様な経験とか、あと登場人物がその違う文化圏、青春を含めて違う文化圏の人で、本当に静かなその壁、人の間の壁とか、この映画に今までの青春映画を見たことのないそこの壁とか、いろんなスペクトルが入ってて、すごく新鮮で面白いです。 좀 한마디 더 보태보자면은 이제 그 해피엔드에서의 청춘은 뭔가 소모되지 않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청춘 영화들은 청춘을 소모하면서 뭔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인데 해피엔드의 청춘은 소모되는 청춘이 아니라 이제 과도기적 성장을 위한 그러니까 성장통적 청춘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등장인물들이 새로운 그 국면을 맞이하잖아요. 뭐 누군가는 뭐 미국으로 떠난다거나 아니면 뭐 취직을 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면서 끝나는 그야말로 해피엔드였던 게 이제 좀 큰 차이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またまた他の青春映画とは違うところはこう青春というの青春が消耗されてないだから削られてないっていう気がします他の青春映画はそれを削ってその青春を削っていくっていう感じ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作品では削られてなく消耗されてなくてみんな新しい局面を迎えるじゃないですか誰はアメリカに行って誰は誰かに何かにしてだから新しい局面を新しく迎えるそう本能のヘッピーエンドな感じだったのですごく良かったです 감사합니다. まあでもその青春映画はなんかもしかしたら僕そんなに見て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でもやっぱり青春って何かっていうと結局大人になる一歩手前のまだイノセンスが残っている時期の話のことだと思うんですよ。そういうジャンルだと思うんですよね。でまあその高校生っていうふうにキャラクターを設定した理由もまあとはいえいやおうなくやっぱり世界の方から彼らへの世界の中へ侵食していくこともやっぱり、まあ、特に社会の中で、特権を持ってない人たちの方がよく経験することだと思うんですよね。でそれのスピードの違いによって、まあ、成長というかその世界がいかに自分の
人生の中に侵食していくかっていうスピードの違いによってなんか成長せざるを得ない人っていうのも出てきて、そういうのがやっぱりコウとユータの間の葛藤でもあるんだけれども、同時にその若い人特有の理想主義を守りきれるかどうか、諦めないでいられ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もやっぱりその青春があるかないか、青春の終わりの話だと思うんですよね。でも彼ら多分両方ともそういう意味で青春理想っていうのを諦めてない存在だから削られて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ちょっと思います。 사실 청춘 영화할 때 우리가 그 청춘이라는 것이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어른이 바로 되기 직전, 그래서 아직 어른이 되지는 않았기에 남아있는 이노센스, 즉 이상 순수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맞은 직전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고등학생으로 설정을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세계가 그들을 침투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세계의 어떤 것들이. 그래서 뭐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특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고, 특권을 가진 사람이 좀 더 빨리 나가고 있고,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에 느릴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속도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이 그들을 침투해가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청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우도 유타도 그런 또 차이에서 오는 엇갈림들, 그 틈들이 그들 사이에 생겨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편 청춘 특유의 어떤 이상주의, 근데 그 이상주의를, 그 이상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 거기에서 청춘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갈림길이라고 하는데, 전 코우도 유타도 어느 의미에서는 둘 다 끝까지 그 청춘을 지켜나가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이 5명이 등장을 하잖아요. 영화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 아타가 좀 가장 개구진 친구 있죠. 그 아타를 연기한 하야시 유타를 제외하고 방금 언급하신 유타 역의 쿠리아타토 배우라던가 코우 역의 히다카 유키토 배우들은 모두 연기가 완전 난생 처음인 배우들입니다. 그래서 오디션에서의 직관으로 그 배우들을 캐스팅하셨다는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특히 유타와 코우를 연기할 배우들에게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이 두 배우를 말하자면 픽하셨는지 관련한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5人がまたちゃん以外の4人は全部演技研究者で、オーディションの時に直感で選んだっていうことが本当に有名な話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オーディションの時これでユータとコウの人物に彼らにはどういうことが必要だったのかで2人は選んだのか、2人はそれを持ってたから選んだ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いやどのキャラクターも本当にその人でしかないみたいな人が現れるまでキャスティングをやめないって決めてたんですよね。で結構何百人か見たんですけど、でもやっぱり部屋に入ってくるともう映画みたいに分かるんですよ。その一目惚れみたいな。あります？そういう経験。 먼저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예 안 하겠다, 영화를 안 찍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서 정말 그것을 그렇게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백 명 정도를 봤어요. 근데 정말 방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이다, 정말 영화처럼 한눈에 반하듯이 이 사람이다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관객들이 그 배우에게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一目惚れ 네, 발견했다 나의 배우, 다짐 이런 심정이고요. 僕も同じ気持ちだった。 바로 그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누군가의 그 외모에 대한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코우 역할을 맡으신 분의 마스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普段本当にこの方で言う人ではないのか、特に会見とかについて何もあんまり言わない人なんですけれども、コウさんの顔を見た人はちょっとワクワクしました。
一目惚れしてしまいます。 그 눈빛이 그 어딘가에서 버려진 약간 늑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객과 동물 느낌이 좀 느껴졌어요. 目線の目指しは目の光はどこかに捨てられた狼の狼のような目指しですごくなんか言葉にできないぐらいのクオリティでした。でも実はそのコウを演じるユキトは本当はどっちかって言ったらユータっぽい感じなんですよね。 그런데 실제로 그 코우역 연기한 히다카 유키타 씨는 어느 쪽이냐고 하면 살짝 유타 미타 같은 친구입니다. 実際の生活。そうそうそう。 실제 성격은 살짝 유타 같은 면이 좀 있습니다. 더 좋은데요? だから本当はあんなに怒るような感じの人ではない、結構なんか人を笑わせたい気持ちが強い。 화를 내거나 그러기보다는 사람을 잘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분입니다. 더욱더 저희가 지금 휘 감기고 있죠. 네, 김한준님이 아까 설명하신 그 배우에 대한 특징은 거울을 보셔도 드는 기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잠시 들긴 하지만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 테크노 음악이 말하자면 저항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테크노 음악이 금지된 어떤 상황에서 몰래 찾아듣는 음악이라는 설정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이 테크노를 기반으로 변주한 이 해피엔드의 음악과 사운드 활용이 음악을 하시는 분께는 또 어떻게 다가갔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음악적인 특성이 영화의 분위기라던가 인물들과 어떤 식으로 연관을 갖고 있다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영화 시작부터 레이브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요즘에는 아니지만은 원래 음악을 트는 일을 좀 했었고 그리고 파티도 만들고 한국에서는 사실 레이브 상황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있는 레이브에 참석해서 뭐 클러빙을 한 적도 많고요. 근데 이제 영화 안에서의 그 레이브 상황, 뭐 그냥 클러빙하는 상황에 대한 연출이 생각보다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구현이 되어 있어서 좀 놀라긴 했어요. 그리고 펑션 원 스피커에 대한 뭐 언급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뭔가 레이브 문화나 아니면 언더그라운드 클럽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아는 기술적인 내용들인데 그런 지점들이 표현이 되고 언급이 돼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 유타가 뭐 디제잉을 한다거나 어쨌든 댄스 음악, 테크노 음악이 나올 때 저도 이제 아까 제가 뒤에서 앉아서 또 영화 같이 보고 집에서 영화 볼 때도 계속 저도 모르게 뭔가 일어서고 싶어지는 그런 게 좀 들더라고요. 그런 기분이. 設定的にテクノミュージックとかそういうクラブが禁止されているんですよね、映画の中で。それをよく表現できたということを聞いたら、韓国では彼ももともとちょっとジジイもしてたし、パーティーをしたり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韓国はあんまりこういうような感じのクラブとかあんまり今はし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でもよく見てちょっと驚いたところが、それが本当によく実現されていることで、なぜなら音楽に詳しくないと、クラブ音楽に詳しくないと、こんなに現実味のある現実的によく作られたっていう技術的な声優もそうですし、楽器とかもそうですし、スピーカーもそうですし、それも本当によくしてるんだっていうことを見て、僕は生粋のクラバーなんでクラブに行ってなんか変なやつがサブウーファーにしがみついてるって思ったら多分それは僕なんで 클럽에 갔는데 어떤 이상한 놈 하나가 서브우퍼에 붙어 있다고 보면 그거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서브우퍼 앞에 계속 있으면은 기흉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주셔요. サブウーファーの前にずっとしがみついていたら病気になりますよ、肺の病気が。 저도 자주 그랬어가지고. 근데 병이 걸리진 않았고. 病気にはなってないんですけど、私も
で、あよく知ってます。やっぱり似てる。 과학적으로 진짜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医学的にあり得ることなんで、えー肺の病気になるんですよ。お息苦しくなる病気。あ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오히려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뭐 테크노를 좋아하는 건지 방금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뭐 클럽에 자주 가셔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それで聞きたかったんです。クラブによく行ってますかとか、その監督の経験について。あ、いやよく行っていてまあ、大学時代から結構好きで行っていたんですけど、その大学の中でも自分が住んでた寮が、ライブとかあとその DJ イベントとかを、開催するような、空間の上に住んでたんですよね。だから結構その、コンサートとかライブの準備をするときにそこからサブウーファーを取り出すのを手伝ったりとかっていうことをしてたりしてまあ、そういうのがすごく好きで結構僕の大学はなんか有名になりそうなとか面白そうなミュージシャンを先取りしてあんまり全国的に知られてない時にライブをやるみたいなのが有名な大学だったんですけど、まあ、だから結構そこで面白いアーティストを割と早いうちから触れることができてでそういうのがきっかけでどんどん卒業してからもクラブによく行くようになってなんかクラブの中でも2種類あって本当にただパーティーをしに行くためだけに行くクラブと本当にみんなもう音楽オタクみたいな感じで音楽を聴きに行くやつみたいな俺はやっぱそっちの方がよく行っていてでそういうとこに行くとやっぱりいい音のクオリティを追求している場所が多いので、まあ、ファンクション1だったりあとはそのスピーカーシステムだったり DJ の卓に、こだわっていたりとかするとやっぱそういうのをどんどん吸収していっちゃう。 저는 대학 때부터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다녔는데요. 클럽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사실 제가 살았던 그 대학 때 살았던 기숙사가 있거든요. 대학교 학생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곳이 굉장히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디제잉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었고 제가 바로 그 위에 살았었어요. 그 하는 곳, 그 장소, 라이브 하는 장소 바로 위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를 개최하게 되면 창고에서 그 서브우퍼를 옮겨야 되는데 그 일도 제가 많이 했는데 무거우니까 꼭 누구랑 같이 가서 그걸 옮기는 일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대학이 좀 재밌었는데 그렇게 그 외부에서 뮤지션이나 DJ 분들을 많이 이렇게 모셔다가 라이브를 많이 개최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모두 이제 조금 있으면 유명해질 것 같은 분,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분 이런 분들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들이 정말 유명해지시거든요. 정말 잘하셔갖고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을 눈 좋게 빨리 모셔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라이브도 개최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클럽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클럽을 다니는 부류가 놀러 다니는 이제 뭐 파티도 하고 놀러 다니는 부류가 있고 지금 음악 덕후처럼 음악 막 들으러 다니는 부류가 있는데 저는 오직 음악을 들으러 다니는 쪽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장비 좋은 곳을 찾아다니게 되잖아요. 좋은 설비가 있고 소리 좋고 어디는 스피커가 이거니까 여기 가자 이런 식으로 장비 좋은 곳을 따라다니게 되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곳에 다녔습니다. 네. 한국의 그런 베뉴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ぜひぜひ一緒に行きましょう。 예컨대 그 펑셔널 스피커가 뭐 설치되어 있는 클럽이라든지 뭐 그런 데들 다 いい設備のあるクラブよくしてるんで紹介します。オッケーオッケー。クラブのでも再現でするときに面白い話がいくつかあったんですけど僕の、まあ、映画のスタッフみんな本当に優秀な人たちなんですけど美術部と衣装部の人たちがクラブに全く行ったことない人たちで美術部のリードのあたかさんっていうんですけど彼とかはチーム一緒に連れてリサーチのために初めてクラブに行ってでもクラブでの言い方がわからないなんか踊らないし踊れないしそれで彼は何をしたかっていうとメジャーを持ってきてたんでいろんなものを測りまくってたらしいですからメジャー like measuring テープメジャー測る長さを測る
クラブの中でいろんなものを測ってたらしい。 이 설비라든지 클럽 안 내용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 일이 생각이 났는데 저희 영화 스태프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일 잘하는 스태프들이었는데 미술부하고 의상부 스태프들이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라는 것을 핑계로 이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데리고 가갖고 이제 같이 놀자, 너희들 클럽을 한번 같이 이렇게 경험하자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클럽을 갈 때 자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재는 거죠. 이제 세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놀고 이제 노는 방법을 그리고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춤을 출지도 모르고 클럽에서 어떤 에티튜드를 취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서 주머니에 있던 자를 꺼내서 열심히 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는 것도 정말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근데 아까 뭐 기용 얘기도 잠깐 들었지만 클럽에서 서브우퍼 근처에 탁 붙어서 음악을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은 오늘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용보다 더 무서운 얘기는 저희가 지금 대화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다는 점이에요. 관객 질문을 하나도 못 받게 시간이 종료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클럽 얘기만 의미 있는 얘기였습니다. 네, 더 무한정 두 분과는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음 상영차 저희가 지금 끝인사를 마지막으로 자리를 종료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한 분씩 끝인사 네, 넉넉하게 들려주시죠. 皆さんいかがでしたか映画。いやでも本当にもちろんみんな映画を見たからわか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韓国在日コリアンのコウっていうキャラクターが出てる通り、その韓国とすごく深いところでつながってる映画なので、本当にこの映画が韓国でどういうふうに見られるかっていうのはものすごく興味があることでもありますけれども、同時にやっぱり緊張するっていうところもあるので、なんかぜひ感想を教えてください本当に知りたいです。でもこうやって見ていただいて集まって、話を聞い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しよかったら友達にも勧めてみ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여러분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와서 여쭙지만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 안에 이제 설정으로 이제 제일 짱이지 제일인 코우도 나오지만 한국과 어떤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편 긴장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알고 싶으니까요. 꼭 감상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좋으셨다면 주변 친구들에게도 꼭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가지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건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영화를 본 그 사실 자체로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 경험을 주변에도 좀 전파하는 게 나쁘지 않은 행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전염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늘 진행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은 아마 나가서 통역 전해주실 것 같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김혜진 통역가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리끌레 영화는 주말 내내 영상에서 계속 되니까요. 계속해서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 곧 개봉하는 해피엔드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당연히 실리카겔의 음악에도 연상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